이번 강의에서는 Unordered Map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C++의 Unordered Map은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지원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C++의 Unordered Map은 파이썬과 C샵의 딕셔너리 자료 구조, 그리고 자바의 해시맵 자료 구조와 유사합니다. Unordered Map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키와 밸류쌍을 저장을 하고 키를 기반으로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시 테이블은 해시 펑션 기반의 테이블인데, 해시 펑션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키값을 서로 효율적으로 최대한 중복 안되게 여러 버켓에 고르게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키와 버킷의 매핑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시 펑션 기반의 Unordered Map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맵 내에서 각 키는 고유해야 되고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즉, 새로운 키 밸류 쌍을 삽입했을 때 이미 존재하는 키를 사용을 하면은 해당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새로운 밸류로 대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무순서성이 있습니다. Unordered Map은 키 밸류 쌍을 특정 순서 없이 저장을 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내부 해시 함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덱스 접근이 있습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키값에 해당하는 값을 매우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찾고자 하는 키가 없으면 그 키를 사용하여 새로운 요소가 생성이 되고 이 키의 값은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Unordered Map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른 접근 시간인데, Unordered Map 같은 경우는 해시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O1의 시간 복잡도로 키를 통해서 값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ON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키 값이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모두 하나의 동일한 버켓에 저장이 되게 되면 이 버켓에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일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O1의 시간 복잡도로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O1과 ON과 같은 표기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기법을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O1 같은 경우는 상수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한 번에 혹은 매우 짧은 상수 시간의 알고리즘 실행 시간을 의미합니다. ON 같은 경우는 선형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데, 이는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데이터 사이즈 n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ordered Ma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Unordered Map을 include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Unordered Map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using namespace std도 해주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스트링 타입의 키값을 가지고 int 타입의 밸류를 가지는 agemap Unordered Map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값으로 사람의 이름을 받을 거고 int 값으로 해당 사람의 나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스는 30살이고 밥은 25살, 미스터 C는 33살 이렇게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nordered Map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키값을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알리스 값을 35으로 바꾸게 되면 알리스 값은 기존의 30이 아닌 35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네, 한번 unordered 맵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스의 나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의 나이도 출력을 해보고 미스터 신의 나이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값을 할당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XXX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리스의 값은 30이 아닌 35이 될 거고, 밥의 나이 같은 경우는 25, 미스터 신 같은 경우 33, 그리고 여기는 디폴트 값이 할당이 되게 될 겁니다. 아마 디폴트 값이 제로일 것 같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소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추가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XXX라는 이름을 가진 요소가 추가가 되고 값은 디폴트 값인 0으로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find라는 함수와 and라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find 그리고 알리스라는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find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ge 맵에 and 같다면 이것은 앨리스가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러한 키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age 맵에 and라는 반복자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find 했지만 끝까지 도달했는 경우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Alice is not in the age ma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Alice is in the age map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 같지 않다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앨리스를 find 했는데 and 반복자에 도달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찾은 거기 때문에 age is in the age ma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앨리스가 키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age is in the age map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ras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앨리스를 한번 eras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ge 맵에 앨리스라는 키값이 있다면 이것은 여기 age 맵에서 삭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서 위와 동일한 기능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앨리스가 없기 때문에 age and 맵에 도달을 해서, 즉 find 앨리스는 age and 맵과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기 때문에 Alice is not in the age map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rase 후에는 앨리스가 이 age 맵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age 맵의 키값을 접근할 수도 있고 age 맵을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age 맵을 순회를 할 땐 일반적으로 범위 기반 포문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어의 first는 키값을 나타내는 거고 페어의 second는 value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앨리스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순회할 수 있는 키는 총 XXX, 미스터 신, 그리고 밥 이렇게 3개가 순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read only로, 즉
이 에이지 맵의 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읽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콘스트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해주게 되면 값 복사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순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토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 변수가 페어, 스트링, 인트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오토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링, 인트 이렇게 명시를 해서 순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오토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오토를 이용하게 되면 이 컴파일러가 빌드를 할 때, 즉 컴파일을 할 때 알아서 이 에이지 맵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에이지 맵이 unordered 맵의 스트링 타입의 키와 int 타입의 밸류를 가지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에 이것이 페어, 스트링, int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써주지 않고 오토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무조건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페어가 이 포문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이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토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독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지만, 오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A 값은 컴파일할 때 int 타입이 될 거고,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 컴파일 시간에 이 오토가 스트링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타입을 찾아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토를 남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Cout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이 10이 이제 A를 int 타입으로 만들고 3이 B를 int 타입으로 만들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 애 같은 경우는 int 타입이지만 B가 플로트 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3.333이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원하는 게 이 B가 int가 아니라 플로트일 수도 있지만 이 타입 추론에서는 얘를 int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int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를 또 사용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저희가 이제 i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값을 나중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하고 나중에 할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선언할 때 값이 초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되는 이 값에 따라서 적절한 타입을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선언할 때 이 값이 전달이 되지가 않으면 이 타입을 컴파일 타임에 추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토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는데, 오토를 이 방금 예제처럼 복잡한 타입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 가독성을 올려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때때론 이러한 타입 추론이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토를 남용해서 사용하지는 말고 이처럼 복잡한 데이터 타입과 지역 변수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클리어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이지 맵에 앨리스를 이레이즈 한 뒤로 XXXX와 미스터 신과 밥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에이지 맵에 클리어를 하고 순회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순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출력을 하고
이 뒤에 뭔가가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리어한 뒤에는 아무것도 순례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ge 맵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unordered 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unordered 맵과 매우 비슷하게 해시 펑션을 이용한 unordered se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unordered 맵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를 가지지만 unordered set 같은 경우는 키 값만 가지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세하게는 다음 강의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